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내 노래의 날개를 3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부. 대학생활의 낭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석이는 젊은 날의 추억을 쌓기 위하여 분주하게 바빴다. 과 학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였다. 교회 서클인 상하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였다. 일주일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갔다. 일주일 동안 읽어야 할 책들은 가방 가득히 많았지만 그는 1차 모임보다는 2차 모임에 관심이 많았다.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1차 모임은 너무나도 그에게 지루했다.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도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1차 모임의 끝날 쯤에 가서 그는 2차 모임에서 그의 정열을 쏟아부었다. 소주병을 들고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2차 모임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한글사랑 동아리에서 원산도로 3박 4일로 MT를 가게 되었다. 서해에 있는 원산도는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섬에 간다고 하니 왠지 가슴이 더 설렜다. 그보다 10년 선배인 경수형을 포함해서 40여 명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경수형은 가서 먹을 김치가 필요하다면서 배추와 양념을 사서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 오랫동안 자취한 내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대천항에 도착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찌는 항구에서 여객선을 타고 원산도로 들어갔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배가 30분을 달리자 육지 같은 원산도가 보였다. 섬이라고 해서 조그만 섬인 줄 알았는데 마치 다시 육지로 온 느낌이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원산도는 너무나도 평온하였다. 부두에 도착하니 원산도에 내리는 사람은 그들 일행밖에 없었다. 쓸쓸함이 배어나는 부두에서 민박집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렸다. 섬이란 뭔가 운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 마을이었다. 하지만 민박집 주인 아줌마는 서울에서 온 일행들을 큰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수형은 큰 대야에 가지고 온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김치는 엄마들만 담을 줄 알았는데 남자인 경수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갔다. 지석아, 우리는 바닷가로 가보자. 상수가 그의 팔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다. 서울 촌놈들에게 바다는 항상 그림의 대상이었다. 푸르른 바닷가가 펼쳐지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리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영문과 지영이는 언제 준비했는지 검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학생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한 마리 인어와 같았다. 수영도 못하는 지석이한테 그녀는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보였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해안가를 지석이와 상수는 우통을 벗고 다녔다. 금세 그들은 온몸이 뜨거운 짐을 느꼈지만 그건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어스름한 저녁이 원산도에 찾아오고 한글 사람 모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우면서 노래자랑 대회를 했다. 10여 명의 신청자를 받고 경수형을 비롯한 4명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상수는 자기는 노래를 못 부른다고 사회를 보겠다고 하였다. 원산도를 찾아주신 한글 사랑 여러분께 원산도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 원산도 노래자랑을 개최하겠습니다. 상수의 능청스러운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상수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우지 못했다. 네네 감사합니다. 총 10분이 신청하셨네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번은 우리 한국 사랑의 마스코트 영문과 인어인 김지영 양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지영이가 가운데로 나왔다. 꺼지는 듯 흔들리는 도시의 가로등 이 어둠의 상식 허무한 사연이여라.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어두워가는 원산도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그녀의 매력에 모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도 그녀에게 저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사람이란 겉으로 봐서는 속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았다.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더니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게 노래자랑은 계속되었고 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의 차례가 됐는데도 아직도 정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국문과의 다쿠스, 무한한 매력덩어리 정지석을 소개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자기소개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운데로 나왔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차 떠나자 동해 바다도 우리들 사랑이 깨진다 해도
고래 하나가 고래 잡으러. 동해는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1절만 부르려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는 3절까지 내리달렸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충분히 어둠을 깨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래를 꿈꾸며 산다. 평생을 걸쳐서 고래를 잡으러 다니지만 그 고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한 것들이 통한 것 같았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가 파도 소리를 억누르고 바람조차도 멈추게 했다. 그럼 오늘의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입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였다. 마지막 1등만 남은 것이었다. 아직까지 지석의 이름이 호명이 되지 않아서 그는 혹시나 했다. 1등은 국문과의 귀염둥이 정지석입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보다 잘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에게 1등이 온 것이었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다 앞으로 나갔다. 상장은 따로 없었지만 부상으로 받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서 그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디서 이렇게 1등이라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1등이라니. 그의 가슴 속에는 꺼져갈 것 같던 지난날의 열정이 다시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았다. 원산대 밤은 그렇게 오늘이라는 이름을 바닷속에 날리고 내일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방에 모기장을 겹겹이 쳤지만 바다 모기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밤새 모기와 씨름하고 한낮의 일광욕이 밤이 되자 그의 등을 괴롭혔다. 검게 걸린 등판이 차가운 밤바람을 식으면서 아픔을 토해냈다. 그는 그 밤을 뒤척이면서 보내야 했다. 3박 4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는 서울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해 원산도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잠시 잊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창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로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가에 여름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려고 하지만 그의 가슴은 너무나도 고요한 아침의 바다와 같았다. 네, 오늘은 단편 내 노래의 날개를 3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